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SQE1을 공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좀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먼저 공부 기간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9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그렇게 풀타임으로 저는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했을 때도 있었고 11시간까지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유로하고 같이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텍스트북을 읽고 노트 정리하고 개념 정리, 수업, 그리고 뭐 워크숍 이런 거 준비하는 거에 거의 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6과목 정도가 있는데 2시간씩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만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그냥 수업만 따라간다라고만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봤는데요. 이제 제가 특히 집중한 부분은 시간 개념, 시간 관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10문제를 15분 만에 풀기 목표였고요. 제가 취약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많이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문제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먼저 퀘션을 먼저 읽었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읽고 선택지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읽는 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읽는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운이 좋으시다면 그냥 그 시나리오를 안 읽고 퀘션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후반에는 생각보다 저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았고 그냥 개념을 많이 외우는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말장난 같은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스페시픽한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hould have known 아니면 could have known, knew 이러한 이제 워딩들은 생각보다 놓치기가 쉽고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는 워딩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외우자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퀘션 뱅크에 실제 SQE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Revise SQE 이거 하고 그 다음 SRA Sample Question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Revise SQE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의 퀄리티는 그렇게까지 좋은지 저는 이제 퀘션 마크이지만 문제를 써놓은 스타일이 실제 SQE1이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고 느껴져서 이거는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SQE Revise 같은 경우는 약간 월 구독제 같은 걸로 하거나 아니면은 종이 문제집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로라든가 뭐 그런 데는 아예 코스를 따로 하셔야 되니까 돈이 좀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서는 저는 SQE Revise SQE가 상당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SRA의 샘플 퀘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거든요. 쉬운데 그 문제 써놓은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워딩 이런 것들이 실제 나오는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난이도는 좀 어렵다라는 점. 그 난이도가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그 문제 자체보다도 약간 그 선택지에서 살짝 약간 수수께끼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연습 문제 많이 풀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개념 암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최대로 어려웠던 게 바로 ethics랑 legal services 이거 두 개입니다. common sense 같아 보이는 부분이 약간 도덕책 푸는 느낌으로다가 그런 게 있었는데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솔직히 뾰족한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나 면접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에틱스는 너무나 도덕책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버리니까 제가 막 좀 띠용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 나오기를 그냥 비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리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머니 론저링, 그 다음 파이낸셜 서비스 이런 거를 꼼꼼히 암기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dealing as agent 아니면 뭐 arrange 이런 거에 대한 정의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암기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property 같은 경우는 큰 틀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conveyancing 그다음 lease 이렇게 좀 큰 이제 틀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마다 스테이지별로 pre-contract, contract, 뭐 exchange, pre-completion, completion, post-completion 이렇게 좀 스텝을 나누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도큐멘트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리고 크리미널 같은 부분은 저는 이 프로시저가 조금 굉장히 암기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이 많고 절차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단순히 어떤 암기를 하기가 저에게는 조금 뭐 그에 반해서 뭐 evidence나 identification 이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단순 암기가 쉬웠다고 느꼈는데 프로시저는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퓨트 같은 경우는 날짜가 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근데 이 날짜가 그냥 외우고 보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뭐 예를 들어 second business day, second day 이런 식으로 나와있으면 아 쉽네 이러는데 갑자기 문제를 딱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예를 들어 뭐 오늘이 3일이고 오늘 보냈는데 뭐 며칠에 이걸 deemed service가 되나요? 그런데 중간에 뭐 weekend 끼어있고 bank holiday 끼어있고 이러면은 갑자기 언제지? 잠깐만 second business day, second day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interim 이것도 상당히 뭐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injunction, interim payment, security for cost, 그 다음에 summary judgmen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나마다 다 requirement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st, 뭐 part 36, appeal 이 세 가지 부분은 좀 리딩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wills 같은 경우에는 formality하고 attestation clause 이거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executor인지 administrator인지 뭐 duty는 뭐인지 그런 것들은 솔직히 단순 암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HT 이거는 이제 상속세 같은 부분은 제 생각에는 계산보다 프린시플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lifetime gift, 뭐 potentially exempt transfer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exemption이나 relief 이런 것들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relief가 뭘 relief 해주는 거인지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막 숫자나 뭐 tax rate 이런 거는 까먹어도 문제를 풀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텍스의 경우
계산보다 principle 위주로 이해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academic law.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contract law, 뭐 tort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criminal law, land law, trust.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헷갈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수수께끼 같은 경향이 있어서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 tort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게 많았어요. 특히 막 product liability, employer occupier liability 이런 게 각각 적용되는 시나리오도 다르고 exception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cademic law는 특히 exceptions. 그 다음에 오답노트 같은 건데요. 옛날에 우리는 오답노트 하면은 이제 문제를 먼저 따라 적고 그 다음에 막 새로 풀어보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다면 이 시험에서는 레이시오나 룰 같은 거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같은 건 어차피 똑같은 시나리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이제 룰 같은 것들을 적어놓고 자기 전에 계속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뭐 대충 오답노트 한 방법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